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날씨는 좀 많이 추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풍성한 정보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럼 11월 3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할게요.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가 7에서 8%가량 더 앞서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에서 바이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날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도 많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교촌 F&B의 공모 청약입니다. 교촌 치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교촌 F&B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시작합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2,300원에 결정이 됐는데요.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은 12일인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직상장 1호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스케줄은 오늘은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외환 보유액이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0.1%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소폭을 보였는데요. 이번 달 통신비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1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면서 장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HCT의 3분기 실적 공시입니다. 오늘은 HCT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32억 3,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394억 원, 영업이익은 8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이 72억 원의 최대 실적을 3분기 만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5G 관련 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전방 시장인 5G 인프라와 단말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관련 시험 수요를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HCT는 앞으로 차량 용기기기와 배터리 시험 인증 사업을 강화해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소형 배터리에서 중대형 배터리까지 시험 범위를 확대해서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 전지의 시험 인증 시장을 선점할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들의 HCT 주가는 장중에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미코입니다. 미코가 반도체 부품 국산화와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은 이유는 어제 미코의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의 공시 때문입니다. 먼저 미코세라믹스는 미코의 100%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세라믹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세라믹 히터와 정전척 등인데요. 이 세라믹 히터와 정전척의 시장 규모는 각각 5천억 원과 8천억 원 수준이지만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95%로 고객사들의 국산화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21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주요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라믹 히터 부품과 정전척 부품 등의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 반도체 부품 국산화 등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미코 주가는 장중에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알리페이로 유명한 중국의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이 다음 달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트그룹은 중국인 10억 명이 사용하고 연간 결제금이 17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알리페이의 운영사인데요. 다음 달 5일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엔트그룹은 이번 공모로 IPO 최대 규모인 37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인데요.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에만 증거금이 3,200조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사상 최대 증거금이 몰렸던 카카오게임즈 사례와 비교했을 때 5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알리바바는 상장 후에 엔트 지분 31%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보인증은 지난 2015년 삼성페이에 이어서 알리페이 서비스사에도 지분을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한 바 있는데요. 지분 투자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엔터주입니다. 오늘은 엔터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JYP 엔터는 장중에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SM은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던 빅히트마저 오늘은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는 건 그간 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아티스트들의 활동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소프트캠프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소프트캠프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올렸습니다. 소프트캠프에서는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업무 시스템인 팀즈의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캠프의 데이터 보안 서비스 실드 라이브를 신규 적용해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구글 등과 같은 멀티 클라우드 확대 적용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호환되는 팀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그 파일은 암호화와 난독화됩니다. 또 암호화된 파일을 타 사용자와 공유해서 암호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MS 팀즈 사용자는 어디서나 원격으로 채팅과 회의 등 업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고요. 보안이 유지된 환경에서 문서 열람과 공동 편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소프트캠프 대표이사는 클라우드 정보보안 서비스를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캠프는 팀즈의 자사 서비스를 적용을 시작으로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어제 2,615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소프트캠프 주가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3,395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배터리 시장 강세입니다. 미국의 대선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주총 이후에 물적 분할이 통과되면서 어제는 6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5%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다시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도 주가의 상승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의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를 바이든 추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LG화학을 비롯해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10월 12일 이후 계속된 주가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다시 장중에 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13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이슈 말고도 오늘은 배터리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소식입니다. 약 30조 원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수주가 유력하다는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현대차가 1차와 2차와는 다르게 3차 물량 배터리 팩을 개조해서 이는 삼성 SDI의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를 담당해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삼성 SDI는 각형이 주력입니다.
이번에 개조된 3차 물량은 배터리 셀이 파우치형이든 각형이든 상관없이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협력사 말고도 다른 업체를 염두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업계는 1차, 2차와는 다르게 3차 규모는 30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삼성 SDI를 포함한 2개 업체가 분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삼성 SDI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부품 업체들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2차 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원 소재를 가공해서 삼성 SDI와 LG화학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 RNS도 삼성 SDI 등 대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품을 공급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과연 선거 결과에 따라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보다 빠르게 추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